Able to live. Able to love. 안녕하세요, 더블로블TV입니다. 오늘 실행할 차량은 르노 삼성의 SM6 차량입니다. 이게 일반 SM6가 아니라 이제 일반인에게도 렌터카나 장애우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판매가 되는 LPG 가스를 연료로 하고 있는 SM6 LP2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면 외형적인 모습은 일반 모델하고 똑같고요. 전장이 4850, 그리고 휠 베이스가 보시면 2810mm로 그냥 보통의 SM6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리고 휠을 보시면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면서 뭐 렌트카나 아니면은 다른 LPG 모델은 옵션이나 외관 모형에서 조금 이제 풀옵션 모델하고는 상이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일반인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한 SM6 LP 모델에서는 다른 옵션이나 뭐 실내 내장 그리고 편의사항 같은 것도 똑같이 LPG 차량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SM6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볼 때는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여기 C 쉐이프라고 하는 이런 데일라이트도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어서, 차가 나온 지 몇 년이 흘렀지만 지금 신형 모델이 아니거든요. 신형 모델도 아니고 그냥 연료만 바뀌고 엔진도 그대로예요. 디자인 풀체인지나 뭐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아닌 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세련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건 분명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존에 제가 이전에 탔던 SM6 프라임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른 게 뭐냐면은 디자인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연료가 이제 다르죠. 그래서 여기 LP라고 LPG 연료를 하고 있는 걸로 적용이 되어 있고, 보시면은 트렁크는 후방 카메라는 이쪽에 달려 있고, 트렁크는 요 아래 버튼을 이용해서 누르시면 되는데, 버튼을 누르시면 트렁크 공간이 이전의 LPG 모델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넓고 일반 세단의 트렁크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래쪽 하단을 보시면 이쪽 펑크 킷도 들어있고, 이쪽 보시면 가장 중요한 LPG 연료 통이 들어있어요. 이게 도넛 탱크라 그래가지고 르노 삼성에서 개발한 LPG 연료통인데, 일반적으로 보시면 요 뒤쪽에 LPG 가스통이 크게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공간도 적고 트렁크 적재 용량도 적으면서 좀 보기에도 물건을 내릴 때 뒷차에서 이제 뭐 LPG 차량과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가리는 커버도 있거든요. 그런 거 없이 좀 보기 흉하니까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SM6 LP 모델에서는 LPG 모델에서는 이제 이 안에 도넛 탱크라는 가스통을 발견을 하면서 개발을 하면서 이제 트렁크도 넓게 훨씬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동 트렁크, 풀옵션 차인데 전동 트렁크는 없고요. 이 안쪽에 이제 이너 손잡이를 이용해서 닫아주시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SM6 LP 모델은 연료를 이제 LPG 연료를 하고 있고, 엔진은 프라임 모델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최대 출력 140마력에 최대 토크 19.7. 이제 다른 거는 연비가 좀 다르죠. 가솔린은 이제 효율성이 연비가 이제 한 11km 정도? 근데 LP 모델은 복합 연비가 한 8km 정도 나온다고 하고, 복합이 9km, 9.4km 정도 나오고, 시내 연비가 8km, 고속주행 연비는 11km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자막으로 따로 넣어 드릴게요, 아래쪽에 하단에. 그래서 이제 출력이나 이런 성능은 똑같은데 아무래도 연비는 좀 떨어지는 게 가솔린과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가스 지지대, 리프트를 가스 지지대로 적용해 주는 것도 아주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손으로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약하기도 하고 열기도 힘들어요. 뭐 솔직히 본넷을 열 일은 정비사가 아닌 이상은 뭐 워셔액이나 이런 거 넣을 때 아니면 세차할 때 엽긴 하는데, 제가 볼 땐 요 가스 리프트 후드가 제일 기본적으로 다 적용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SM6 실내를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이제 스마트 키가 적용이 돼가지고요. 카드 스마트 키가 적용이 되고, 손만 넣어주면은 도어 캐치에 손만 넣어주면 문이 열리게 되어 있고요. 실내 모습이 굉장히 화려하고 좋습니다. 이게 LPG 모델이라고 해서 차별을 두는 게 아니고 일반 가솔린 모델하고 똑같이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해당 차량은 이제 풀옵션 차량에서 차량 가격이 옵션을 다 하면 거의 한 3,300만 원대를 나온다고 하거든요. 보시면 가죽이 그래서 이 컬팅 시트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이쪽 보시면은 윈도우는 앞좌석만 오토로 되어 있고 뒷좌석은 계속 누르고 있어야 열리고 닫히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스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수납함도 은근히 뭐 넓어서 물통이나 다른 다이얼이나 수첩 같은 거 제가 자주 넣고 있거든요. 그것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보시면은 주유구 버튼이 이쪽에 있어요. 도어 트림에 트렁크 버튼하고, 이거는 조금 위치가 생뚱맞긴 한데 그래도 눈에 띄게는 되어 있으니까 어디 있는지 찾기 힘든 정도는 아니어서 괜찮은 것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SM 르노 삼성 차량 특유의 그런 핸들 열선이 아래쪽에 붙어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한 5가지 정도 바꿀 수 있어서 그때그때 차량의 분위기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고요. 보시면은 도어 스커프 SM6라고 알루미늄 플레이트로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트도 이제 전동 시트면서 안마 시트까지, 마사지 시트까지 되는 이게 시트거든요. 럼버 서포트도 당연히 있고, 이쪽 허벅지 지지대가 이거는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에요. 수동인데 이렇게 열렸다가 다시 넣었다가,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리 쪽을 지지해주고 받침대가 편해가지고 자주 열고 운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 시트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보시면은 진짜로 착자감도 괜찮고, 느낌이나 이런 지금 색상이 컬러까지 밝은 컬러여가지고 더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석에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핸들은 D컷 형태의 핸들로 되어 있고요. 뭐 특이하게 크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D컷 형태의 핸들을 보여주고 있고,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00km 정도 탄 차량이고 제가 120km 탔네요. 아무래도 이제 시동을 걸 때 일반의 가솔린 모델이나 디젤 모델과 다르게 좀 반응이 한 박자 늦은 거는 LPG 차량이 어쩔 수 없는 특징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LPG 차량을 탔을 때도 시동이 좀 이제 늦게 걸리는 거를 볼 수가 있었고요. 지금 평균 연비가 120km를 달리면서 한 6.6 정도, 고속도로를 달리면은 평균 연비는 더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되고, 일반 시내 주행에서 한 6, 7km 정도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 차량들 이쪽에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할 수 있는 핸들 왼쪽에 되어 있고, 활성화는 이 아래에서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 시키고요. 전자 파킹 브레이크도 있고, 이거는 멀티 센스라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에는 트립 조절하고 오디오 볼륨, 이게 음성 인식하고 트립 조절하는 거가 되어 있고요. 이쪽 보시면 뒤에 히든 숨겨있는 이 컨트롤러가 있는데, 여기서 오디오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뭐 볼륨도 높이고 음소거도 하고 뭐 채널도 바꾸고 할 수 있는, 이쪽 보시면 이제 뒤에 여기로 채널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되게 불편했는데 이게 제가 르노 삼성 차량을 타다 보니까는 어느데 익숙해져서 이제 괜찮더라고요. 아주 편하고, 처음만 좀 불편할 뿐이지 나중에 괜찮은 것 같고요. 보시면 통풍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 열선 시트 당연히 있고요. 에코 모드, 그리고 주차 지원 모드가 있고요. 주차 지원을 누르시면은 뭐 평형 주차나 아니면은 컨트롤 조정해서 아래 보이시는 컨트롤 직각 주차나 뭐 대각선 평형 주차 모두 이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주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열선 시트가 보통 바깥쪽에 있으면, 통풍 바깥쪽에 있으면 여기도 제일 조속 끝에 있기 마련인데, 이쪽은 똑같이 되어 있네요. 비대칭에 그냥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은 수납함에는 이제 파워 아울렛하고 USB 충전, 그리고 USB 미디어를 읽을 수 있는 그런 포트가 2가지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 안쪽에도 수납함이 있는데 그렇게 넓진 않아요. 스마트폰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쪽에 이제 무선 충전이 되어 있었는데 그 옵션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납함만 적용이 되어 있고, 이 S링크 멀티 센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BMW iDriv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스플레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아래쪽에 버튼을 누르면 멀티 센스라고 나와서 스포츠, 컴포트 모델, 에코, 뉴트럴, 퍼스널까지 다 조절할 수 있고요. 이거를 돌려서 조절하고, 그리고 터치로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모드에서 세부사항을 조절하려면 들어가서 이제 하나씩 조절할 수가 있고, 이제 반대쪽으로 퍼스널, 자기 개인적으로 개인 취향을 맞추려면 여기서
스티어링, 서스펜션, 엔진 변속 공조까지도 모두 다 따로따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스포츠로 달리는 것도 꽤 재밌는 것 같아요. 출력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뭐 재미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리고 배기음이, 이게 배기음 모드라고 나오는데 보시면은 배기음이 엔진 사운드죠. 엔진 사운드 스포츠라고 나오면은 이게 굉장히 진짜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소리지만 진짜로 차가 빠르게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뒷좌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고급스럽게 퀄팅 가죽 시트로 되어가지고 도어 트림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뒤에는 이제 막 선바이저 같은 건 따로 없고 도어 포켓도 좀 작은 편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뒷자리 승차감을 얘기하시는데 가죽이 좋고, 지금 SM6 LP 모델에서 바뀌는 그런 서스펜션으로 인해서 예전에 AM링크 토션빔을 사용했다면은 조금 개선된 그런 서스펜션과 그리고 ADC가 적용이 되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괜찮은 승차감을 보여주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돼서 뒷자리에서도 그 개방감이 굉장히 넓고요. 보시면은 파노라마 선루프를 이 다이얼식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돌리면서 뭐 한 번 열어주면은 커버가 살짝 열리고, 두 번 열리면은 많이 중간, 세 번은 끝까지 열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루프가 틸팅, 그리고 절반 열리고, 그리고 활짝 열리는 걸로 다이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많이 열리진 않는데 그래도 유리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다이얼로 되어 있는 것도 은근히 조작이 편하다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이얼로. 뒷좌석 승차감도 뭐 이제 직접 주행할 때는 제가 타보지 않아가지고 앞좌석은 괜찮은데 뒷좌석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개선됐다고 하니까는 좀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남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던 간에 일단 직접 타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SM6 뒷좌석 승차감이나 아니면 뭐 앞좌석의 그런 서스펜션이나 뒷좌석 서스펜션을 느끼시려면 직접 시승을 해보시는 거를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여기 LED로 이제 전구가 3개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쪽에 홈 같은 게 있는데 보시면 여기가 매뉴얼 잠시만요. 매뉴얼 커튼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보통 보시면 전동으로 뒷좌석 후석 커튼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 SM6는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매뉴얼 보니까는 브로셔에 나와 있어가지고 뒷좌석 커튼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수동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뺐다가 폈다가 할 수 있는, 좀 전동이 아닌 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전동으로 적용을 시켜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르노삼성에서도 이제 일반인들에게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법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발맞춰서 재빠르게 출시를 한 SM6 LP 모델입니다. LP 모델이라고 하면은 뭐 이전에 LPG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PG 가스를 연료로 가는 그런 차량이 바로 SM6 LP인데요. 보시면은 기존 제가 얼마 전에 탔던 SM6 프라임 모델하고 엔진 출력이나 뭐 성능 이런 거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연료만 이제 가솔린 모델이 휘발유가 아니라 LPG 연료 가스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파워트레인 자체도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SM6 LPG 모델도 최대 출력 140마력에 최대 토크 19.7. 근데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은 뭐 당연히 가솔린 뭐 차체는 똑같아요. 차체는 똑같은데 조금 다른 거는 이제 연비가 다르고, 주행 성능 느낌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SM6 프라임을 탔을 때는 좀 승차감에 대한 느낌을 살짝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 LP 모델 같은 경우는 ADC라 그래서 어댑티브 댐핑 컨트롤이 달려 있어요. 옵션으로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승차감이 훨씬 좋아진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뭐 뒷좌석에 앉아서 탑승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승차감도 승차감이고, 이 가죽 시트 자체를 이런 퀄팅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영상에 보시면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차량 외관 소개를 했을 때, 외관하고 내장 인테리어를 보여드릴 소개를 했을 때 말씀드린 이 퀄팅 느낌도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전해주고, 실제로 시트 승차감도 굉장히 가죽이 좋아서 느낌도 좋거든요. 그래서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이 정도 서스펜션이면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스포츠 모드에서 보시면은 멀티센스라고 있어요. 멀티센스라고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시냐면은 드라이브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멀티센스라는 옵션이 돼 있어서 이제 르노 삼성에서 멀티센스라고 부르더라고. 그래서 스포츠, 컴포트, 에코, 뉴트럴, 퍼스널 리스 있거든요. 이게 8.7인치 S링크로 돼가지고 당연히 터치도 되고, 터치를 하면은 계기판과 S링크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기어노브 아래쪽에서도 컨트롤러가 있어서 일반 조그 셔틀을 이용해서 보통 내비게이션이나 오디오 다른 기능들을 사용을 하고, 그 아래쪽에 멀티센스 버튼이 있어서 그것만 한 번만 눌러줘도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기판이랑 디스플레이가 변경이 돼서 드라이빙 모드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스포츠 모드에서 세팅되어 있는 걸 누르시면은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서스펜션이나 스티어링 스포츠, 서스펜션, 엔진 변속기 모든 게 다 스포츠 모드로 정해져 있죠. 그리고 만약에 퍼스널 쪽으로 가시면은 개인에 맞게 뭐 스티어링, 서스펜션, 엔진 변속마다 각각 다르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스포츠에 놓고서 달렸을 때 그런 차에서 주는 피드백은, 서스펜션 피드백은 굉장히 좋았어요. LPG 연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솔린하고 다른 점은 좀 연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연비가. 그렇지만 연비가 지금 가솔린 같은 경우는 보통 제원상을 찾아봤을 때 가솔린 연비를 보시면 한 11km? 복합 연비 11km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LPG 같은 경우는 복합 연비가 한 9.3km 정도, 많이 차이는 한 2km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도심에서 LPG가 한 8.2km,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11km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승을 지금 하면서 한번 그 연비에 대한 거를 확인을 해봤는데, 도심 주행에서 이제 솔직히 8km까지 나오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제가 타는 한 지금 50km 정도 탔거든요. 차를 50km 정도 타는 동안 도심 주행 연비는 한 6km에서 7km 정도. 그래도 LPG가 그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만약에 자동차 전용 도로로 들어가서 주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뭐 10km, 11km 이상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는 또 이게 가속을 할 때 엔진, 제가 볼 때 엔진음인 것 같거든요. 배기음이라기보다는 엔진음 같은데, 이런 엔진음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엑셀을 밟으면은 바로 이렇게 반응하는. 실제로 컴포트 모드에서 한번 눌러볼게요. 컴포트 모드를 변경을 하고 달리면 그렇게 엑셀 음이나 이런 게 크진 않거든요. 크지도 않고 뻗어나가는 느낌이 없어요. 근데 보면 그렇게 시끄럽지 않죠. 이제 그게 제어가 돼가지고 올라가니까. 근데 스포츠 모드를 누르시면 바로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고RPM도 쓰고 이제 변속이 늦게 되는 거니까, 타이밍이. 그러면서 어느 정도 소리가 근데 굉장히 커요. 이게 지금 카메라에 영상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소리여서 그런지 운전자에게 들리는 이런 엔진음, 르노 삼성 측에서 이제 배기음이라고, 인위적인 배기음 세팅이라고 하는데, 절대 이게 굉장히 커서 막 이 차가 달리고 있구나. 물론 차가 그렇게 잘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감안하시고, 그래도 그런 반응을 해주는 거는 뭐 사운드 제너레이터처럼 디젤 차량도 배기음이 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처럼 르노 삼성에서도 세팅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LPG 차량을 이제 자격 조건이 5년이면 5년, 7년, 7년 이후에 일반인들 구입을 가능하고, 렌터카로 이용을, 택시나 렌터카로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규제가 풀리면서 환경적인 문제도 최근에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뭐 디젤 연료의 그런 환경 파괴 얘기나
아무래도 가솔린 연료를 가지고 있지만 고출력 차량도 계속 이제 다운사이징 되는 추세이고, 연비도 위험 목적이지만 환경 보호를 목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아니면 전기차가 점점 수소 전기차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LPG 연료를 사용을 하면 디젤보다는 훨씬 효율성을 비교하자면은 뭐 굳이 따질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 가솔린보다는 LPG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가속력을 테스트할 때도 물론 부족하긴 하죠. 뭐 소음이나 진동 면에서 당연히 뒤처질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땐 연료 효율 측면이나 유지비나 경제적인 조건에서는 가솔린 모델보다는 LPG 모델이 훨씬 낫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노 삼성에서도 SM6를 그 일반인들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법안이 바뀌자마자 발빠르게 대응해서 내놓은 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풀옵션 차량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옵션이나 이런 사항들을 부족한 거나 모자라지 않게 SM6 LPG LPG 가스를 하고 있는 LP 모델에서도 가솔린과 똑같은 파워트레인과 옵션 사항을 선택할 수 있는 점은 매력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블로블TV SM6 LP 모델 시승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더블로블TV LPG SM6 LPG 시승 모델 시승기를 재밌게 보셨거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블로블TV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